세 번째 평가 영역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통합적 사정 등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 24번 통합적 사정에서는 욕구 사정과 낙상 위험, 욕창 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급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 당일을 포함하여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욕구 사정 세부 내용 11개 항목은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급자의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평가를 타당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신규 수급자는 입소 당일을 포함하여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에서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1, 2, 3, 4번의 반기별 통합적 사정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기준 1번의 욕구 사정 항목 중 재활 상태, 구강 상태 항목, 그리고 기준 4번의 치매약 복용으로 인지기능 평가를 제외한 수급자의 객관적인 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합니다. 기준 1번 욕구 사정 및 기준 2, 3, 4번에서는 위험도 및 인지기능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필수 사항으로는 수급자명, 사정일자, 작성자명이 있습니다. 기준 1번에서 욕구 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욕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욕구 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수급자 기능 및 상태와 같은 판단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 사정이란 수급자의 급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기준의 예시로 신체 상태 욕구 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 도움으로 표시만 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판단 근거를 왼쪽 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줘야 함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기준 2번, 3번에서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단,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와 같이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에 기재된 낙상 위험 및 욕창 위험 평가 도구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기준 4번에서 인지기능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다만 인지기능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과 같이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지기능 평가 도구 예시는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충족으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치매 검사는 치매 선별 검사, 치매 진단 검사, 치매 감별 검사가 있으며 구분에 따른 예시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25번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에서는 욕구 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 사정, 낙상 위험, 욕창 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사항으로는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며 급여 제공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봅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1번의 반기별 급여 제공 계획 작성 여부와 기준 2번의 모든 급여 제공 계획서 공단 통보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기준 1번에서 급여 제공 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 사정, 낙상 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물리치료 계획을 포함한 급여 제공 계획을 급여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인정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배치기관인 30인 이상 시설은 급여 제공 계획에 수급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 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반기에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으로 변경되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배치하지 못한 경우 물리치료 계획을 미작성한 부분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급여 제공 미반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지체 없이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한 명만 있어 휴가 및 휴일로 대직이 불가능한 경우, 퇴사 특례 기간인 경우, 수급자가 물리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반영 사유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 배치기관이 직원을 미배치한 경우에는 기준 1번을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준 2번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급여에 반영하는 모든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급여 제공 계획 적용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인정합니다. 대면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및 설명하는 경우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비대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및 설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 및 설명하였다는 상담 기록 및 발송 내역과 같은 자료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거나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동의나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예외 인정합니다. 기준 3번에서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준 4번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욕구 변화, 보호자의 요구, 기능 상태 변화와 같이 급여 제공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6번 구강관리는 신설지표이며 수급자의 잔존 구강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위생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 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교육 일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참석자 명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청결한 구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치도구, 틀니관리도구, 구강면봉 등 개별 구강관리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였는지, 그리고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준 1번에서는 급여 제공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수급자의 구강 건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치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치과 의사가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영상을 활용하여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는 등 교육 방법은 자유롭게 운영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예시로는 노인 구강관리 방법, 틀니 세척 방법, 치매 환자 양치 방법, 양치도구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기준 2번에서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별 구강관리를 위한 도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합니다. 치아가 있는 수급자를 위한 칫솔, 치약, 치실, 치간 칫솔, 양치컵과 같은 양치 도구들과 틀니를 착용하는 수급자를 위한 세척용기, 세척액, 보관함 등과 같은 틀니 관리 도구, 결손 치아가 많아 구강 면봉 등을 통해 입안을 닦아줘야 하는 수급자를 위한 구강 면봉, 거주 수건과 같은 일회용 구강 관리 도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 구강 관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수급자의 칫솔모가 붙어 있거나 수급자의 칫솔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칫솔 등 구강용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 칫솔 등에 음식물이 껴 있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3번에서는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구강 상태 문제가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27번 목욕 서비스는 신설 지표이며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자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월 4회 이상 혹은 월 5회 이상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준 1번, 2번에서는 수급자별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는 목욕 전과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관찰 내용은 얼굴, 입술, 손톱 색깔, 피부 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와 인지기능 상태이며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상태 변화 없음 등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준 1번에서는 월 4회 이상, 기준 2번에서는 월 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월중 입퇴소, 외박을 한 수급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월은 예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28번 배설관리에서는 배설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평가합니다. 신규 수급자의 배설 상태를 파악하였는지,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1번에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날까지 반영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기준 1번에서는 집중배설 관찰 기록에 수면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2시간 동안 매시간 배설 상태 기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배설 양상을 파악하여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중배설 기록지 작성 완료일의 다음 날까지 반영하여야 인정합니다. 신규 수급자가 입소 후 14일 차까지 외박을 하여 집중배설 관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복귀 즉시 집중배설 관찰을 실시 및 기록해야 합니다. 단, 혈액투석으로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아 연속 72시간 집중배설 관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원 진료 시간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때 집중배설 관찰 72시간은 진행하되 병원 진료 시간은 예시와 같이 사유를 작성한 후 공란 처리해 둡니다. 기준 2번에서는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저귀 교체 시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 29번 욕창 예방 및 관리에서는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욕창이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욕창 방지 보조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욕창 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욕창 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 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하며, 욕창이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에 대해 수면 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간호 및 상태 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록사항으로는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준 1번에서는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 위험도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브래든 스케일 평가 도구를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는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기준 2번에서는 욕창이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 쿠션, 방석 등 욕창 방지 보조 도구를 제공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기준 3번에서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를 기준으로 욕창 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의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브래든 스케일 평가 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는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로, 12점 이하인 자는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욕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면담 내용으로는 욕창 발생 요인, 욕창 예방 활동이 있습니다. 기준 4번에서는 매일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준 5번에서는 욕창 발생 수급자가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 저하로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 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수면 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때 체위 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12회 2시간 간격 실시만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욕창 발생 수급자가 없거나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준 6번에서는 주 1회 이상 욕창 관리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30번 투약 및 약품 관리에서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약품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현장에서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의약품의 사용 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며 일자, 의약품명, 효능, 사용 기한, 점검자명, 폐기 일자를 확인합니다.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하는지, 전문의약품의 투약에 대해 관리하고 기록하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에 대한 확인 사항으로는 수급자명, 투약 일자, 투약 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이 있습니다.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2번의 일반 의약품 폐기일자 기록, 기준 4번의 투약량 및 잔량 관리 기록, 기준 5번의 의약품 전달 및 폐기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기준 1번에서는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 장소나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냉장 보관, 실온 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 장치 또는 약품 보관함의 잠금 장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잠금 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합니다. 기준 2번에서는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의 관리 상태에 대해 관련 기록과 현장을 확인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기록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기준 3번에서는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약물 투약의 유구원칙인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4번에서는 확인사항인 수급자명, 투약일자, 투약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을 모두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투약시간은 수급자별 실제 제공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기록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투약관리일지 서식 및 작성 방법표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투약 기록은 병원 처방전 또는 약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경구용 처방약을 기록 관리하는지 확인하며 약 포장 개봉 방식을 기준으로 투약 개수의 사용량, 잔량, 총량을 산정합니다. 투약량 산정 방법으로 약국 재포장 조제약인 ATC 포장은 포의 개수, 액체약 파우치 포장은 포 개수, 알루미늄 포일을 눌러서 뜯는 방식인 PTP 포장은 약 개별 개수, 알약병 포장은 알약 개수 등으로 파악합니다. 매뉴얼에 예시로 작성해둔 약 개수 산정 방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5번에서는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이 기관에 남아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퇴소 수급자의 잔약 처리 기록을 확인합니다.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잔약 처리 기록을 예로 들면 수급자 사망으로 처방의약품 10개 지자체에 반납 또는 수급자 퇴소로 처방의약품 10개 보호자에게 인계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지표 31번. 신체기능 프로그램은 신절지표이며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계획에는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준 1번, 2번에서는 모든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체 기능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주 2회 프로그램 실시 예시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 과정과 내용이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3번에서는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의견 수렴 결과 내용을 연일회 이상 그룹별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32번. 인지기능 프로그램에서는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계획에는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사항으로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이 있습니다.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1번의 매년 1회 이상 수립 여부와 기준 3번의 그룹별 반영 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평가기준 1번, 2번에서는 모든 수급자를 인지기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주 3회 프로그램 실시 기준 예시표를 참고 바랍니다.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 과정과 내용이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와 종교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3번에서는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33번. 여가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계획에는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1회 연 1회 이상 수립 여부와 기준 3회 그룹별 반영 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기준 1번, 2번에서는 모든 수급자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합니다.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주 2회 프로그램 실시 기준 예시표를 참고 바랍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 과정과 내용, 수준 및 난이도가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와 종교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3번에서는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프로그램에 모두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34번.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은 신설 지표이며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 회복 훈련을 계획하는지 평가합니다.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 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존 1번에서는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를 고려한 기능 회복 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였는지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 당일을 포함한 급여 제공 전까지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매뉴얼에 기재된 예시표는 1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작성된 세부 제공 내용으로 직접 수기 입력하여 욕구 사정 결과 등이 일치하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작성 방법으로는 급여 제공 계획에 포함하여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 회복 훈련인 일상 신체 기본 동작 훈련을 계획합니다.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장기 요양 필요 영역 중 한 가지 이상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세부 제공 내용을 작성합니다. 단, 세부 제공 내용은 수정 가능하므로 수급자 신체 기능 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인정 예시입니다. 1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작성된 세부 제공 내용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시 기본값을 선택하여 욕구 사정 결과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로 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한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평가 영역은 서비스 결과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기능 회복 훈련 등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 35번 기능 회복 훈련에서는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 회복 훈련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일입니다. 기준 1번, 2번, 3번에서는 직원이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수급자 개별 맞춤형으로 해당 서비스를 숙지하고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 2023년 일상생활 기능훈련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36번 관절구축 예방은 신설지표이며 수급자의 관절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관절구축을 예방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전산 및 기록을 통해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관절구축 정도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 결정한 입소자 중에서 최근 2번의 욕구 사정 중 재활 상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지표 24번 통합적 사정 기준 1번에 해당하는 욕구 사정 기록지를 기준으로 최근 2번의 욕구 사정 결과를 비교하여 재활 상태가 유지 또는 호전된 경우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신규 입소 등으로 욕구 사정 2회 미만인 수급자는 표본에서 제외합니다. 관절 구축 정도를 관리할 수 없는 진행성 질환이 있거나 입소 이후 뇌졸중 발병 등의 질병으로 관절 제한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표본에서 제외합니다. 관절별로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쌍씩 가름하여 관절의 구축 정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평가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기관은 해당 없음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37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준 1번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 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 제공 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합니다. 장기 요양정보 시스템 급여 제공 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의 일자, 작성자명, 총평 또는 종합소견과 같은 확인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며 이때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인 25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입소했다면 하반기인 25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 외박하는 경우 복귀일이 포함된 반기부터 결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6월 30일부터 25년 12월 1일까지 입원으로 외박한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결과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 2번에서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상태 변화가 없는 수급자는 급여 제공 계획 재작성 예외 인정이 가능하나 사유를 확인합니다. 총평 또는 종합소견 등의 상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38번 사례관리에서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사례관리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며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내부 참가자 전원 의견이 필수로 포함된 회의 내용, 사례관리 계획, 내외부 참가자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봅니다. 수급자의 인원수에 따른 사례회의 실시 주기, 내부 참가자 및 외부 참가자 직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1회 사례회의 분기 및 반기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참가자 참여 및 사례관리계획 작성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합니다. 기준 2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에 실시한 사례관리회의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지표에서 정의하는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를 뜻합니다. 사례회의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의 급격한 변화로 직종별 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등을 뜻합니다. 기준 1번과 2번의 확인 방법에서는 급여 제공자의 경험 공유 등 단순한 보고 회의는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 계획을 회의 종료 즉시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반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례회의 선정 사유의 해결 여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급여 등의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사례관리 결과 도출된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작성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확인 사항으로는 반영 내용,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 사유의 해결 여부, 미해결 시 추가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연계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퇴소 예정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무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개선 신청 지자체 접수 등의 사례관리 계획을 세워 실제 신청한 경우 지역사회자원 연계로 인정합니다.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내용, 단순 급여 반영 등의 사례 공유 등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사례관리 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금이 있는 수급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침구 커버를 방수 시트로 변경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생활실 수급자의 생활실을 변경하거나 진료 후 별도의 기관관리 계획이 없는 단순한 외진을 결정하는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관리 순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39번 간호 및 의료 서비스에서는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였는지 확인하며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2번의 의료기관 연계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기준 1번에서는 계약의사 계약 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공백 기간은 한 달만 인정합니다. 단, 지정된 계약의사가 1명이고 추천 요청서 등으로 계약의사 추천 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준 2번에서는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는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준 3번에서는 지표 적용 기간 동안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3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 해지한 경우에도 연계 기록지와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퇴소 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 기록지에 작성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 기록지 사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합니다. 작성 시기는 수급자가 급여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퇴소일 사이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외박 중 퇴소 등 갑작스럽게 퇴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연계 기록지 사본에는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 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 계획 또는 수급자 희망급여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연계 기록지 제공대장에는 제공일자, 수급자명,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40번 체중관리는 신설지표이며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하는지 평가합니다.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하며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 특수 체중계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준 1번에서는 월 중에 입소한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수급자명, 체중, 측정 일자가 포함된 자체 서식 등에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월중에 입소한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의 체중 관리를 실시하여야 인정되며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는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예외 인정합니다. 예외 기준의 예시로는 월중에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와 낙상 고위험 수급자, 수급자의 거부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기록의 예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의료 기록,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상담 기록,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이 있습니다. 기준 2번에서는 직전월 대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급자에 대해 병원 또는 계약의사 진료, 보호자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관리 대상은 체중이 한 달 안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의 수급자입니다. 체중 관리 대상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준 3번에서는 기관의 특수 체중계를 1개 이상 구비하고 평가 당일에 정상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와상 환자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중계로 구비하되 무게는 100g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만 인정합니다. 특수 체중계의 예시로는 휠체어 체중계, 의자형 체중계, 리프트 겸용이 포함된 와상 환자용 체중계 등이 있습니다. 평가지표 41번, 백신 접종률은 신설지표이며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병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인플루엔자 및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 적용기간은 2025년 평가 종료월 다음 해부터입니다. 단,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기준 1, 2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준 1번, 2번에서 접종 여부는 간호일지, 급여 제공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백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접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 사유를 간호일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예외 인정합니다. 미접종 사유를 확인한 수급자와 가수급자가 퇴소한 경우에는 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가 대상 기간 이후로 입소한 수급자 중 지표 적용 기간에 접종을 실시한 경우 분자 분모로 산정합니다. 평가지표 42번, 욕창 회복 관리에서는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욕창 치유율을 산정하여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욕창 치유율 산정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기준 1번에서 2024년 12월 급여 제공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 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가에 산정하지 않으나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율에 산정합니다.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 충족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43번, 장기 근속 현황은 신설지표로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장기 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을 확인한 후 비율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산출 방법 및 채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 종료월까지입니다. 기준 1번 산출 방법에 기재된 나, 분자는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4에 따른 장기 근속 장려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 직원 수를 의미합니다. 직원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직원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비율은 급여 제공 월별로 계산하며 지표 적용 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44번 식사, 간식 제공 결과에서는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입소 시 수급자 욕구 사정을 통해 기피 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식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단, 기준 1, 2번의 기록과 4번의 4차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기준 1번에서는 수급자가 입소할 때 종교, 알레르기, 소화와 같은 건강 상태, 비선호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재료 혹은 식품의 원재료를 파악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단,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체 식품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는지 또는 복수 식단을 구성하였는지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식단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2번에서는 기관당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 혹은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식사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욕구 확인 관련 자료로는 설문지, 상담일지 등이 있으며 수급자 욕구 반영 관련 자료로는 식단표, 식사 혹은 간식 제공 사진,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준 3번에서는 수급자의 식사 또는 간식에 대한 선호 상담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이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4번에서는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인력 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합니다.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 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자료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평가일 현장에서 해당 월의 식단표를 확인합니다. 일식 4찬에서 일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4찬은 4가지 반찬을 의미합니다. 단, 일품 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4찬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 45번 서비스 만족도 유선조사에서는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에서는 기관의 정기적인 상담 실시 및 요구사항 해결 노력도, 기관의 정기적인 소식 제공을 받고 있는지, 본인 부담금 납부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와 같이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간 중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합니다. 보호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답변 결과 및 해당 지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5년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사용 방법 및 전산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알림 자료실 메뉴를 선택한 후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 및 Q&A를 누르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둔 답인도 Q&A 사례집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로그인을 한 후 장기요양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하여 공지사항 혹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평가 탭에서 평가 게시판을 누른 후 Q&A를 누르면 장기 요양기관 평가 관련하여 질의가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보험 시스템의 기관평가 탭을 누른 후 자체평가에서 자체평가 등록을 누르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점수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등록한 후 최종 점검을 표시하고 저장을 누르셔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견 수렴방은 평가 기간 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에서 기관 평가의 평가의견 수렴방에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동영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